이 추 전 장관도 유흥업소 종사 의혹을 제기했던 그 열린공항TV와 함께 법적 조치를 국민의힘이 함께하겠다라고 했더니 일단 민주당은 이 추 전 장관과 함께는 이 부분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전 장관은 본인 SNS에 건진요, 그러니까 김건희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연일 김건희 씨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적 상징, 대표성을 갖잖아요.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검증받고 또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적 조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대응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막아질 일이 아니게 됐다는 거죠. 예, 건진요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추 전 장관이 김건희 씨는 고위공직자 출신 배우자로서 재산 공개를 했고 재산 공개 대상 신분이다. 성실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져야 된다. 과거 뭐 사생활 논란이라든지 이번에는 또 재산 공개 얘기를 했는데 이 의원님, 네. 추 전 장관이 명예선대위원장으로서 본격적으로 김건희 씨 공격에 발벗고 나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참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경선 끝나고는 조금 조용하시더니 다시 본인의 뉴스가 없으니까 다시 또 이게 등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추미애 장관은 5선 국회의원의 당대표를 지냈고요. 우리나라 법치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건진요? 이게 옛날에 뭐 타진요라고 하나요? 그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문제제기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뭐 사진 올린 거 보면 윤석열 후보를 뭐 회초리를 때리는 사진을 올린다든지 또 이제 이 줄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참 이게 과연 이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타당하냐, 정말 이 격에 맞느냐에 대한 저 문제를 느끼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당에서는 이걸 좀 지금 뭐 우리 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분이 지금 상해 선거의 명예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당과 왜 선을 그을까요? 그 선을 긋는 이유는 결국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뉴스를 만약에 안 다룬다면 이재명 후보 관련된 뉴스를 다뤘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뉴스를 안 다루고 이걸 먼저 다루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민주당의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예. 뉴스의 중심에 본인이 나서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뒤로 물러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또한 지금의 이 윤석열 후보를 등장시킨 데는 제가 볼 때는 뭐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보니 그런 기억들을 또다시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저는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저는 추미애 전 장관께서 그냥 단순한 여의도의 정치인이었다면 제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 법무부 장관이시거든요. 예. 법무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사실은 헌법에 기초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헌법에 기초해서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유튜브 방송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것을 전직 법무부 장관께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외신이라도 타게 되면 저는 얼굴을 못 드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하. 사실 100가지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으로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법무부거든요. 예. 그곳에서 오래 계셨던 분인데 사실 조사는 경찰이랑 검찰이 하는 거지 유튜브 방송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따라서 저런 행동은 여성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그렇고 정말 인사 실패를 스스로 입증하시는 결과 외에는 없기 때문에 자제를 제가 선배님으로 좀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님 후배로서 촉구드립니다. 네. 연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 씨를. 그리고 어제 김관욱 교수님, 추 전 장관이 본인 고발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민주적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 추 전 장관의 이 발언에 동의를 하십니까?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 정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고발 당일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가짜 뉴스는 사회적 굉장한 폐해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하든 이제 없애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빨리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실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법적 조치가 이렇게 늦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추미애 장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의 의도에 대해서 한 가지 저는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여부를 사실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논란의 대상인 것이고 또 한 분이 나와서 뭐 아까 유튜브라 그랬지만 유튜브가 아니라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예. 이거는 뭐 공기를 탄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기에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의도를 다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유상범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소장을 제기했거든요. 저 화면에 그래서, 나오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 싸움으로까지 됐습니다. 홍준표 의원 요즘 외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윤석열 부인 과거 논란은 과거 이회창 당시 후보 때 김대엽 사건과 비슷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금태섭 전 의원은 법적 조치건 정치적 심판이건 민주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좀 이번 주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영 의원님, 네. 현역 의원 국민의힘에서 나오셨으니까 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손혜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선대위에 진심으로 충고드린다. 홍보의 기본 원리도 모르냐. 그냥 김건희 씨 얘기는 모른 체하고 지나가야 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혹은 선대위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등판 시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좀 큰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지는 못하고요. 손혜원 전 의원님 말씀대로 예. 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그냥 저 가짜 뉴스는 응대할 필요가 없다. 괜히 논란거리를 키우지 말자.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미온적으로 지나갔는데요.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법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영부인이 되실지도 모르는 김건희 씨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보란 듯이 정치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항상 배우자분이랑 같이 대동하면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긍정적인 이유로 정말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다라는 것보단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빨리 나와달라는 부분이 정치권에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 부분이 없이 국민들의 궁금증만을 생각한다라면 등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정치적인 덫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지략을 써야 되는 되게 복잡한 배우자가 사실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예. 사실 이것을 나온다 안 나온다로 끝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선대위에서 국민의 궁금증과 그다음에 정치적 공세 사이에서 어떤 것이 현명한지 지금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 얘기까지 이영 의원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의 손님 윤석열 선대위에서 디지털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 의원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